그러니까 거의 30배니까 예. 이거는 이제 징벌적 보호용인 아까 거죠. 속초의료원의 연봉 4억이라고 손치더라도 실제 예. 받는 건 한 2억 정도인 그렇군요. 거예요. 근데 2억 이 정도. 사람이 두 집 살림을 해야 돼요. 그 표를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피 원인, 전공의 특정 과목 지원 기피 원인 1768명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저수가로 노력에 비해 적절한 보상이 안 이루어졌다. 역시 보상 문제가 가장 크군요. 52.9. 수련 과정이 열악한 근무 조건과 어려움. 조금 전에 24시간 근무 체제 이런 거, 야근, 밥 먹듯이 하는 야근 이게 17.5. 수련 뒤 진로가 불안하다. 저게 똑같은 거 1번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외과 수련을 받았는데 개업을 하면 외과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저거 1번이랑 똑같은 거죠. 저수가로 노력에 비해 적절한 보상이 그렇군요. 안 그래서 진로가 불안한 거군요. 진로에 따른 위험 요인, 즉 의료사고 등이 크다. 11.1.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그 금고 이상의 형을 살면은 의사 면허가 이제 박탈이 됩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정지가 되는데 전에는 웬만하면 다 재교부를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되게 까다롭게 됐죠. 그래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 되죠. 이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민사적인 책임은 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따져야 되는데 의사가 환자를 죽이려고 뭔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사는 걸더라도 형사는 걸면 안 되거든요. 근데 형사를 거니까 그리고 형사 판결은 형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더욱더 어떤 위험이 있는 진료과를 더욱더 안 하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그 응급의학과 전공의를 지금 잡아갔잖아요. 구속시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아마 내년에 응급의학과 아무도 안 올걸요? 그럼 응급실을 환자 누가 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구조적인 우리가 문제죠. 의사가 실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 사람이 제대로 환자를 봤나 안 봤나,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의료 사고라든지 이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 무조건 구속하고 보잖아요. 그 왜 이대목동 사건에서도 그 뭐 암 환자 암 투병 중인 교수도 막 수갑 채워가지고 다 그렇게 세우고 맞아요. 그래서 성악과가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너무 그 과도하게 이제 처벌을 하는 이제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조금 설명을 부가로 이제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럼 의사들이 돈이 얼마나 받아야 직성이 풀리겠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왜 몇 달 전에 속초의료원인가가 지방의료원이 응급실 의사인가를 구하는데 뭐 3억을 불렀는데 아무도 안 와서 4억을 불렀는데 겨우 구했다, 뭐 이런 건데, 그게 세전이거든요. 세전. 그러니까 그 소득세율이 38%잖아요.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뭐 엄청 많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 건강보험료가 12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20분위에 속하는데 20분위에 그 건강보험료 최고가 360만 원이에요. 360만 원. 그 지금 그 30배, 거의 30배잖아요. 12만 원 내는데. 그게 평균, 전국적인 평균이 그게요. 그게 18번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보통 이제 이런 건강보험 국가에서 이제 많이 벌더라도 건강보험의 목적이 소득 재분배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벌더라도 한 서너 배, 평균 보험료의 서너 배 정도가 이제 적정해요. 근데 제가 저 위에 월 평균 보험료라고 빨간 동그라미 있잖아요. 그게 한 12만 원 정도 12만 원 되는데. 평균이고. 근데 20분위가 건강보험료 최고로 많이 내는 사람들이에요. 최고 보험료가 1분위가 가장 낮은 거죠? 낮은 게 한 19,000원. 19,900원. 2만 원 정도 내는 사람이 가장 낮은 거고. 외국인은 좀 할인을 해줍니다. 저걸 19,000원을. 그렇군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 최고로 많이 내는 사람은 350만 원 넘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의 30배니까 이거는 이제 징벌적 보호용인 아까 거죠. 속초의료원의 연봉 4억이라고 손치더라도 실제 받는 건 한 2억 정도인 거예요. 근데 2억 이 사람이 두 집 살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방에 의사가 없는 문제는 교육 문제랑 관련돼요. 간호사가 지방에 없는 문제랑 관련돼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지방 국립대가 상태가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10년 동안 이제 이거를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지방 국립대를 포함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이 상태가 되게 안 좋아지고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서울과 수도권 대학들이 이제 부상하게 됐어요. 그렇죠. 근데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다녀가지고는 일단 학원이 지방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좀 공부하는 애들은 주말에 서울에 대치동 이런 데 학원을 간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의사가 두 집 살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랑 애는 서울에 있고 자기만 속초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2억이 사실 어떻게
적은 돈은 아닌데 음흠. 두 집 살림을 해야 되고 그 남자 혼자 그 이제 시골에 있으면서 그 라이프 퀄리티를 생각하면은 내가 그러면 그거보다 적게 받고 그냥 서울에 있을래라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죠? 아버지도 자녀를 매일매일 보고 싶지 주말에 한 번 가서 보고 싶겠습니까? 네. 그것도 당직 있으면 한 달에 2번밖에 못 갈 텐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국민들이 좀 사이가 생각 안 안 좋은 하시는 그런 저 가족 관계는 떨어져서 있는 게 더 나은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그 의사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야 직장이 불리겠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게 의사가 돈 벌라고 의사가 되는 사람은 많지 않아 극소수예요. 물론 없다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가 이제 보장이 되면은 막 길을 쓰고 돈을 벌려고는 하지 않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되다 보니 의사들이 이제 그냥 세상이랑 타협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슬퍼요. 슬퍼요.